네, 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에 코스피가 전날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내내 비교적 꽤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장 막판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오늘은 오랜만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등 이 소외된 섹터 안에서 또 괜찮은 흐름이 나와주면서 또 시장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동해,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 이야기들로 굉장히 또 들썩였는데요. 자세한 시장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 바로 이분이시죠.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전문가님, 자, 오늘은 어제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루 올랐다가 또 하루 빠졌다가 지금 수급도 계속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이 좀 대응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달부터 좀 추천해드렸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좀 크게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그냥 따라오세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시겠지만 수급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에서도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테마주 내에서도 계속적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섹터별 순환매 등 굉장히 빠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유전과 관련된 관련주들 역시도 그 안에서는 굉장히 차별이 굉장히 크게 됐거든요.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이 됐고 또 어떤 종목들은 심지어 음봉으로도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시장을 쫓아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겨낼 방법으로, 그러니까 천천히 대응을 해야 이게 이겨낼 수 있는 건데 이 시장의 하루하루 움직임에 따라서 이 종목으로 갔다가 저 종목으로 갔다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게 된다면 오히려 매매가 더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대응하기 어렵다, 지금 당장 좀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더 차분해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볼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어서 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추세선을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추세선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그 하단부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를 회복하는 게 먼저 확인이 되어야 우리가 본격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좀 호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HBM과 관련해서 노이즈가 발생을 했는데 그 노이즈를 좀 없애주는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CEO인 이 잭슨 황이 이제 삼성전자 퀄 테스트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제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 퀄 테스트 이제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루머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간외로 삼성전자나 아니면 그 외 관련된 HBM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반도체주들의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미선물을 보시게 되면 0.5% 수준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자면 선물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 외국인이 대규모 선물 순매도를 좀 보였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5조 원의 순매도를 보여주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6월 3일 그리고 5월 31일에 순매도로 좀 전환이 되는 듯 했으나 오늘 다시 7,5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관의 순매도까지 같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국채 금리에 따라서 시장의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급등을 좀 보였다가 다시 좀 안정화가 되면서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로 좀 온기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채 금리, 미국의 좀 장기채 금리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시장 대응하시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뭐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늘 또 눌림목에 대한 그런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저점 구간에서 모아서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좀 챙겨 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다시 한번 에너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강의까지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이 이렇게 말씀을 직관적으로 하시는 편이 아닌데 이제는 그냥 따라만 와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잘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특징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첫 번째로 말씀 주실 종목 어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딜까요? 네, 처음으로 볼 종목은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유전과 관련돼서 지금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되는 상황이라서, 또 게다가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들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유전, 뭐 석유나 가스 관련주들 중에서도 사실 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괴리가 상당히 좀 심했는데, 이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가적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몇몇 종목들 이미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상한가가 풀리게 된다면은 바로 차익 실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단기 매매를 좀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런 종목에 크게 물리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생각하기엔 이 테마가 과연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테마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과거 수십 년 전부터 나왔었던 테마이고, 또 그 기간 자체가, 그러니까 테마가 유지됐었던 그런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았던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추가적으로 그 미국 기업에서 그 고문이 지금 방문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남아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좀 크게 태우거나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할 테마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제가 이와 관련돼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수급이 돌아갈 곳은 에너지원 관련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 좀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강의 시간에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 관련주 나와야겠죠. 어제 동해 천연가스 석유 매장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 급등세 보였던 동양철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동양철관 말고도 굉장히 많은 관련주들의 급등을 오늘 또 보여줬는데요. 조심해야 할 부분은 이 관련주들 사이에서 벌써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비중을 어느 정도는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두 번째 특징주는 어디일까요? 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삼성공조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이 냉난방 공조 시스템과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시장 규모가 대략적으로 뭐 520조 원의 규모에 해당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 삼성공조라는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공조는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공조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 게다가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워낙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눌림을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도 뭐 8,000원 후반대에서 지금 15,000원대로 좀 바로 이런 급등세를 좀 보여줬는데, 만약에 지금 1차적으로 봤을 때는 13,500원에서 14,000원 구간, 이 갭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당분간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와진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충분히 기다렸다가 뭐 5일 이평선 내지 10일 이평선, 이런 단기 이평선과의 괴리를 좀 축소를 한 다음에, 이격을 축소를 한 다음에
지지를 받게 된다면은 그때 한번 진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점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저점이 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 뭐 몇 퍼센트의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은 물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점을 좀 파악할 때는 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저점에 가깝고 특히 이 거래량이 완전히 마르는 수준,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야 어느 정도의 승률을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좀 보시고, 그 외에도 뭐 3S나 SCD 이런 공조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상승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순환매 관점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22.17% 상승한 삼성공조입니다. 자, 14,990원, 15,000원을 목전에 둔 채 마감을 했네요. 자, 요 종목 AI 데이터 센터 냉각장치 수혜주가 최근에 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이 또 좀 집중을 받았고요. 당분간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지만 단기적 상승이 꽤 큰 종목이라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하십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을 키셔서 QR코드를 갖다 대시면은 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전문가님들이 여러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주도 섹터가 사실 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금 쉬어간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이 코스닥을 이끌어줬던 거는 뭐 제약바이오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 알테오젠이 장중에 뭐 20% 수준의 상승을 보이면서 코스닥을 좀 이끌어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전에 뭐 기술 이전과 관련된 뭐 이슈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왔는데 잠깐 4월 달에 좀 조정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좀 보자면은 MSCI 편입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또 말단 비대증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뭐 MSCI 편입이라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글로벌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좀 작용하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최근에 이런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요즘 ADC와 관련돼서도 또 제형 변경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형 변경과 관련된 기술 이전을 했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실려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좀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22만 5천 원 구간, 이전 고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을 끌어줄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제한적인데 결국에는 코스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대장주들의 상승 흐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코스닥 반등이 좀 이뤄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선 상단으로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 같이 확인이 된다라면은 오히려 이런 대장주들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게다가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뭐 ADC나 이런 기타 뭐 적응증과 관련해서 여전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흐름이 좋았는데 그중에서 알테오젠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장안에서 우상향 계속해서 그리면서 17.34% 상승 마감을 했고요. 23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자, 4월에 조정을 딛고 오늘 고점을 돌파한 알테오젠입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진행됐던 이 머크의 종목에 이 PT 이후 알테오젠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말단 비대증 치료주 이슈도 있었고요. 자, 이 종목 실적 리스크도 적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징주 듣고 또 수업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이 에너지원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돼서 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바닥에서 좀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대장주들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끝난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눌림 구간에 있을 때 조금 더 담아갈 수 있는 테마가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 이런 에너지원 테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그 부분은 좀 강의 시간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코오롱 글로벌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하향을 보여왔습니다. 2021년도에 3만 원대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 현재로서는 3분의 1 토막이죠. 지금 만원 구간에 좀 머무르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다소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바닥 구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 거래량도 좀 실려줬고, 또 시장에서 일부 좀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소외주가 아니라 다시금 이 수급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 글로벌도 역시도 지금 만원 구간대 일단은 라운드 넘버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만 지켜준다면 라운드 픽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간단하게 지금 단기 수급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미 이전에 신재생 에너지 대장주들을 좀 꼽아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제 강의 시간에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4.81% 상승 마감한 코오롱 글로벌까지 들어봤습니다. 1,7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오늘 11시 구간부터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급등 보였습니다. 풍력발전 사업 박차의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눌린 구간에 있을 때 담아보면 좋을 테마가 바로 이 에너지 테마라고 하죠. 자, 오늘 수업이 또 관련 수업이 있다라고 하니까 집중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본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를 켜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토록 검색창에 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뜨고요.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있을 텐데요. 이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은 또 어떤 수업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밑줄 짝짝 대시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게 되면서 좀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지난달만 하더라도 추천드렸었던 종목군들이 전부 다 지금 20%, 그러니까 두 자릿대 수익률이 다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만 보고 계속적으로 고민만 하시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종목들을 따라오시게 된다면은 수익을 챙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수익을 못 내고 계신다. 혹은 지금 내 종목을 잘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면은 그냥 믿고 따라서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제가 실제로 좀 5월 달에 소개해 드렸었던 종목들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계속 에너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에너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왜 이 에너지원을 지금 다시 공략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DN 5월 7일 날, 5월 첫째 주죠. 제가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종목도 강의에 하나, 그 다음에 히든주 하나, 이런 식으로 종목을 많이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일단 첫째 주 추천주였었던 이 SDN이 있었는데,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눌림 구간이 횡보 구간에서 들여가지고 추천 이후에 32%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구간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 랠리를 좀 이어가줬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 또 담을 수 있는, 이때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의 기회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SDN도 32%의 수익이 나왔고, 자, 그 다음 제가 히든주를 좀 공개를 해드리기 전에 제가 8시 방송, 오늘도 마찬가지로 8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릴 텐데, 5월 7일에도 마찬가지로 이 정보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로 하나솔루션과 HD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종목 모두 바닥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하나솔루션 지금 바닥 구간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거의 한 달 내내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도 20%의 수익을 기록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은 HD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종목은 바닥 구간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좀 보여주다가 이 5월 말쯤에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급등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추천 이후에 68%라는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5월 달에 얼마나 수익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던 것보다 제 추천주들이 훨씬 더 잘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 특히 이 에너지원이라는 섹터를 골라서 이런 종목을 들여놓은 다음에 이런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였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주 히든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든주는 대명에너지라는 종목이었고, 태양광, 풍력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자, 어떻게 됐을까요?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횡보를 보이다가 에너지원,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부각을 받게 되면서 추천 이후에 3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재생에너지 첫째 주에 공개를 해드려가지고 한 달 내내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주는 어땠을까요? 자, 두 번째 주로는 제가 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AI발 이 전력난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원, 그리고 효율을 찾을 수 있는 이 전력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중에 하나로 RF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월 말까지 계속되는 횡보를 좀 보여주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평선 수련 이후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발산되는, 이 차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RF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인 횡보를 보이다가 이평선 수렴하고 다시 발산을 하게 되는,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천 이후에 23%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히든주를 하나 드렸죠. 히든주가 뭐였냐면 바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코스텍시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 두 번째 주입니다. 두 번째 주 히든주로 코스텍시스를 드렸고,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보를 좀 보이다가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발산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추천 이후에 34%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장을 얘기를 해드릴 때 말씀드렸었던 게 너무 시장이 흔들릴 필요 없다. 그리고 내 종목이 지금 당장 안 간다라고 해서 오늘 오르는 종목만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 그게 계좌를 망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셨을 거고 여전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1년 혹은 수년을 할 텐데 우리가 수익률을 따질 때 하루하루의 수익률이 의미가 있나요? 결국에 내가 1년 정도의 이 계좌 수익률을 뒤돌아봤을 때 혹은 내 계좌 상태를 뒤돌아봤을 때 얼마나 불어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루하루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가서 정말 확실한 이런 수익을 기록을 해야만 내 계좌가 불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루하루 연연하지 말고 이렇게 좀 갈 수 있고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종목들에 좀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는 반도체 순환매를 공략을 해보자. 제가 특기가 하나 있죠. 눌림목 매매를 굉장히 잘하는데 제가 아마 강의를 통해서 눌림목 매매 추천을 해드린 종목 중에 실패한 종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에도 마찬가지로 눌림목을 공략을 하자라고 하면서 어떤 종목을 드렸냐, 바로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50% 수준의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차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자, 그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월 21일에 추천을 드렸었던 엑시콘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바로 그 전날이 최저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장중에 20%대의 급등을 좀 보여주기도 하면서 2차 VI까지 발동을 했었죠. 자, 그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아까는 엑시콘은 히든주로 드렸고 그 다음에 5월 21일 이 강의에는 태성이라는 종목 딱 한 종목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깐 이전에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끝나지 않은 반도체 랠리, 그 다음에 제가 이 종목은 특히나 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기업이다. 단순히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적 성장세를 기반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다음날, 지난주였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이 태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특징주로 가져와서 지금 이미 12%의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적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진입이 가능하고 또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과를 보시면 자,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되면서 추천 이후에 4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태성이라는 종목 지금 너무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보면은 그런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체가 있고 실제 수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렸었던 PSK 홀딩스 역시도 여전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 그 다음에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엔 여전히 신고가 랠리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태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차례나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태성이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못 보셨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런 종목들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근데 못 따라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직도 수익을 못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제 머리 위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휴대폰 하나 꺼내셔가지고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이 QR코드를 촬영하시게 되시면은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제가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종목을 좀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노란 톡방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와 주시고,
또 제가 8시 방송에서도 많은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러면은 8시 방송을 필히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계시면은 그 8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 내용 시작하기 전에 미리 들어와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째 주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 자, 4번째 주, 마지막으로 SMR 관련된 종목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든주로 뭐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종목이었냐? 바로 슈어소프트테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슈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드렸고, 또 기술적으로도 지금 바닥 구간에 있고 지금 돌파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수렴 이후 발산에 대한 얘기 역시나 똑같이 해드렸고요. 자, 그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조정이 좀 나와주기는 했지만 시간의 상승을 좀 보이게 되면서 그 다음 날 또 급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네, 이제 12%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수익을 좀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테마 종목들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 모두 다 눌림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8시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월달 관련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종목들도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승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5월 첫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모든 종목이 지금 수익 실현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거두고 계신다라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오늘 혹은 8시 방송 통해서 안내드리는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매매를 해보신다면은 수익을 좀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갈 텐데 강의 내용 꼭 집중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이 종목만 본다고 해서 계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에도 확신이 있어야, 제가 뭐 하루 만에 수익이 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하루하루 흔들리는 거예요. 아, 이 종목이 맞을까? 아, 또 다른 테마가 형성돼서 이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유전 관련된 종목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매매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꼭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는 지금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해서 키워드가 되는 게 이 AI 열풍으로 인한 전력난입니다. 그래서 뭐 전력 관련주들 혹은 전선 관련주들 올랐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인 수혜 혹은 파생되는 테마들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신재생, 그리고 원전, 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의 키워드는 이건데, 자, 다음 넘어가시면, 자, 그래서 지금 에너지 관련주 벌써 끝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돼서 후속 테마로 올랐었던 게 이 SOFC,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이 관련주들, 이 종목군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는데 최근 요 몇 거래일 동안은 계속해서 줄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이 드실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먼저 최근에 이슈인 엄청나게 지금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 유전과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지난 3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이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와 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신재생이나 원전을 사용하는 것 대신 지금 당장 이 석유와 가스를 뽑아내가지고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원전주나 신재생에너지 혹은 SOFC 관련주들, 이렇게 에너지원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실망감이 쏟아지게 되면서 지금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이 석유와 가스 만약에 실제로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 당장 이거를 실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일단 다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 10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당장 지금 확인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난은 당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10년 동안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나 다른 대체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뭐 시추 탐사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35년의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있어야 될 경우죠. 근데 만약에 경제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이제 어마어마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이 유전 관련주들은 전부 다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 이 테마를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SOFC,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발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이 순서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테마의 크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거부터 큰 거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이고, 자, 먼저 가장 작은 테마인 SOFC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FC라면은 어떤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다음 기사를 좀 보시면은, 자, 에너지 후속 테마로 SOFC 관련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 천연가스를 추출할 때 발생하는 수소를 가지고 또 이 에너지원을 만드는 게 바로 이 SOFC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AI 시대에도 이제 수소주가 난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반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I 서버, 지금 뭐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상태고, 또 서버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 뭐 외국계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력이 부족해서 뭐 블랙아웃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은 손해가 어마어마하고 또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전원에 대한 부분을 구축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연료전지나 ESS 같은 것들이 대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SOFC에 대한 수요가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이미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린 바가 있고 이미 수익을 거뒀죠. 그래서 뭐 요 내용은 간단하게 그냥 참고만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차트로 넘어갈게요. 자,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10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다가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죠. 그런데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과열이 2번이나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계속된 조정 구간에 거래량이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없는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매도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4거래일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매물벽이 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반등이 나올 때도 비교적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SOFC 대장주로서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자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시총도 한 7천억 정도가 되는데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SOFC와 관련돼서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와 ESS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데 이 SOFC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 랠리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고점을 33,000원 구간에서 경신을 하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전과 관련된 이슈가 워낙에 부각이 됐기 때문에 다른 테마주들에서 물량이 빠져나와서 지금 유전 테마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전 테마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 수급들이 다시 되돌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되돌림 구간을 공략을 해야겠죠. 근데 이 SK 이터닉스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선이 지금 21선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에 지금 위치하면서 기술적인 자리를 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줄었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저점이 잡혀주고 또 거래량으로도 저점이 잡히게 된다면 그때를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또 8시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SOFC 관련 테마를 살펴봤고, 자,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38년까지 무탄소 전력 비중을 70%로 확대를 하겠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에너지를 좀 비중을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태양광과 풍력 설비 2030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 그래서 미리 아리백에 준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아리백에 가입을 해서 계속해서 재생에너지로 100%를 채우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아리백에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추후에는 수출을 못하는 경우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지금 이 재생에너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3월 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이제는 30%에 육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6%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들이 계속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에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결국엔 투자가 따라가야겠죠. 그렇다면은 국내 증시 특성상 이런 선진국들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될 경우, 혹은 강세를 보이게 될 경우, 정책이 형성이 될 경우 계속해서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기조에 맞춰서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주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재생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태양광 관련주랑 풍력 관련주가 있는데 이미 다 소개를 해드렸고 이미 추천드린 바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텍스트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추천드렸었던 종목군들 같이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은 8시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이 3가지 테마 중에 가장 큰 테마, 그리고 좀 가장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히든주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 내용 단순히 강의뿐만이 아니라 8시 방송에 들어오셔서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들으시기 위해서는 지금 제 머리 위에 지금 나와 있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대폰 키셔가지고 카메라 어플 통해서 이 QR코드를 찍게 되시면은 그 참여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란 톡방에 미리 들어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전. 자, 2038년까지 원전 건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내용을 좀 발표를 했는데, AI발 전력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형 원전 3기 그리고 SMR 1기를 짓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미국이나 유럽 이런 선진 국가에서도 계속적인 원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조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단순 테마로 끝날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자, 버린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대반전, 그리고 미국 유럽 원전 유턴에 나섰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전 강의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냐 바이든 대통령이냐 이런 양강 구조가 지금 형성이 됐는데 지금 두 후보 모두 이 원전 정책과 관련돼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앞으로 이 원전과 관련된 정책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선진국에서 이 정책이 발표가 되고 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국내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도 같이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일단은 먼저 또 다른 이슈를 보게 되면은 자, 미국에서도 지금 SMR 등 소형 원전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워킹 그룹이라는 것을 이제 신설을 했는데 여기에는 정부나 혹은 이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이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가 오는 6월 미국과 이 와이오밍주에서 이 SMR 건설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6월이 됐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건설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게 다시 한번 시장의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주들이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 기사들이 다시 재부각을 받게 된다.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원전주들이 당연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와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네, 테라파워가 이제 첫 SMR 착공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지금 이 AI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죠.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이미 이 소형 모듈 원전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상장을 했죠. 물론 상장 이후에는 차익 실현이 쏟아지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한 바가 있지만 지금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서 이런 소형 모듈 원전주, SMR 관련주에 계속적으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SMR 장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거는 지금 이미지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추후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원전 대장주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원전주들을 주도했었던 게 바로 이 기업이고 지금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중 하나인 이 뉴스킬 파워가 짓는 50조 원 규모의 이 SMR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워킹그룹과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런 수주 소식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전주들이 당연히 크게 상승해야 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K원전 해외 대형 수출 기대감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7월에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결과가 나올 예정이죠. 그래서 30조 원 규모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영국이나 다른 기타 기업들, 루마니아나 이런 국가들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장주만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기술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추후에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기술은 대장주로서 지금 100%가 넘는 상승을 좀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5%의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순환매를 공략할 때 결국에 대장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CXL 대장주였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유리기판 관련주나 혹은 네오셈 이런 종목들도 추천드릴 때 결국엔 대장주로 추천을 드렸고 그게 크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은 대장주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우리기술을 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빠르게 볼게요. 이 내용은 워낙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일봉 차트도 보시게 되면 지금 급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7%대의 하락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최근 이 갭이 발생했었던 구간을 지금 메우러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갭 구간을 메꿀 것이냐 혹은 21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이냐 지금 이 부분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준비한 히든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제가 8시에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뭐 한 번도 히든주를 공개를 안 해드린 적 없고 100% 무료로 지금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QR코드를 통해서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시면은 그쪽에 지금 방송을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은 바로 방송이랑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게 이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2021년도에 급등을 보이고 고가를 형성을 한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계속된 조정을 좀 보여주면서 저점을 낮췄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해줬고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지금 기준 봉환을 형성을 해줬죠. 그래서 이번 주, 이건 주봉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단기적인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 3%의 조정을 좀 받은 상태죠. 근데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지금 크게 발생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이번 주에 당장 가지 않더라도 주봉상 양음양 패턴을 만들면서 급등을 좀 만들어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이미 이전 고가권에서 형성이 돼 있었던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우하형을 보이고 있었던 추세를 좀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나와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인트를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산업용 정동 액추에이터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액추에이터가 원자력 발전소에도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좀 지을 때 그때 이 제품을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원전과 관련된 테마주로 좀 속해 있던 종목이고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다시 한번 보자면은 지금 우하향 보이다가 이제 막 턴어라운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전 고점 구간까지 확대해놓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지금 8시 방송 어떤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냐. SMR 지금 시장 규모가 640조 원의 규모를 형성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키워드죠. 640조 이 큰 규모의 대장주 역할을 할 종목, 그 다음에 상한가를 또 기록할 수 있는 종목 지금 바로 8시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고요. 카메라 앱을 키셔서 QR코드를 갖다 대시면은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말씀해 주셨던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해 주세요. 자, 그리고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